2000년 2월 14일 새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쉘비에서 당시 9살이던 소녀 아샤 디그리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책가방을 싸서 나간 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강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던 악천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샤는 새벽 시간대에 홀로 18번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몇 명의 운전자가 아샤를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량을 돌려 접근하려 하자 아샤는 도로 옆 어두운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아샤 디그리의 마지막 목격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과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현장 주변에서는 어떠한 단서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지 약 1년이 지난 2001년 8월 사건 현장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버크 카운티의 고속도로 인근 개설 공사 현장에서 아샤의 책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은 검은색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에 이중으로 쌓여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샤의 소지품 외에도 아샤가 다니지 않던 학교의 도서관 대출증이 찍힌 닥터 수수의 책과 아샤의 옷이 아닌 뉴 키즈 온 더 블록 티셔츠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가방과 내부 물품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으나 당시 기술의 한계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오랜 기간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평범한 9살 소녀가 한밤중에 스스로 가방을 싸서 폭풍우 속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의문은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흐른 최근 수사 당국은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관 중이던 아샤의 속옷과 가방 표면 등에서 발견된 미량의 유전자를 최첨단 장비로 분석했습니다. 유전자 대조 결과 이 DNA는 사건 발생지 인근에 거주하는 유력 가문인 데드먼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 프로필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아샤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는 데드먼 가문의 딸인 안날리 빅토리아 데드먼의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드먼 가문이 과거 소유하고 운영했던 사설 요양시설에 장기 거주하다가 2004년에 사망한 인물인 러셀 브래들리 언더힐의 DNA 역시 아샤의 유품 내부에서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당국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 실종에서 살인 및 시체 은닉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현지 보안관 사무실은 데드먼 가문의 로이 데드먼과 콘니 데드먼 등을 유력한 핵심 용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데드먼 가문 소유의 주택과 요양원, 그리고 폐교 부지를 포함한 5곳의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당국은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에 등장했던 1960년대 모델의 녹색 AMC 램블러 차량을 데드먼 가문의 자택 마당에서 발견하고 현장에서 전격 견인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아샤가 해당 형태의 녹색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다는 과거 제보가 있었으나 수십 년간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추가 확보된 법원 진술서에 따르면 과거 데드먼 가문의 한 인물이 자신의 토지 내부에서 사람 몸통 깊이 수준으로 땅을 깊게 파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로이 데드먼이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 내부의 특정 방들을 철저하게 자물쇠로 잠가두고 임차인에게 개인 자산이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문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데드먼 가문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식 입장을 통해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문 측 변호인은 문제의 녹색 차량이 아샤가 실종된 2000년 2월 당시에는 가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실제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00년 3월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자신들은 아샤 디글이라는 아이를 전혀 알지 못하며 실종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당국은 수집된 증거물과 압수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체포나 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4년 만에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과학수사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는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샤의 부모와 가족들은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은 채 매년 실종일의 추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클리블랜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과 연방수사국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과거의 모든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일의 기상 상태, 도로 교통량, 인근 주민들의 통행 기록 등 사소한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십 대의 컴퓨터와 옛날 저장 매체, 그리고 가문 구성원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분석 중입니다. 당시 가문 구성원들이 주고받았던 서신이나 금융 거래 내역 역시 정밀 추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데드먼 가문이 운영하던 사설 요양시설의 전직 직원들과 당시 거주자들의 명단을 전수 확보하여 실종 당일 전후로 의심스러운 차량의 이동이나 가문 내부에 특이 동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평화로워 보였던 가문 뒤에 이러한 거대한 의혹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과학연구소는 발견된 모발과 섬유 샘플에 대해 오염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미세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식 절차는 연방 표준 지침을 준수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독립기관에 교차 검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 당국은 법정에서 공소시효와 증거 능력을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증거 체계를 구축한 뒤 정식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방송 매체들도 이 사건의 새로운 진행 상황을 연일 집중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경찰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가운 폭풍우 속에 묻혀있던 미스터리가 현대 과학의 힘으로 풀릴 수 있을지 미국 전역이 수사기관의 최종 공식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영장 발부와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본부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18번 고속도로의 물리적 환경을 재구성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진술했던 차량의 속도와 조명 상태, 그리고 폭풍으로 인한 시야 확보의 한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아샤 디그리가 처했던 정확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데드먼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변동 내역이나 긴급하게 처분된 토지 및 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 자금 추적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문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나 자금 지원이 있었다면 이에 가담한 모든 인물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살 소녀의 행방과 직접적인 물증을 찾아내어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